오늘은 조선시대 선비 김세준과 비구니 스님 묘옥 사이에 50여 년에 걸친 긴 인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서 온 젊은 유생 김세준은 경기도 산자락의 작은 암자에 짐을 풀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세상의 소란을 피해 공부에 매진하려 함이었으나 막상 절집에 발을 들여놓으니 산바람이 무척 맑고 계곡물 소리가 너무도 청아하여 처음 며칠은 책을 펼치기보다 그저 귀를 열고 귀를 호강시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이 끝난 직후 세준은 한 비구니 스님을 보았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 맺혔던 이슬이 빛을 받아 한 방울씩 떨어지던 그 시각, 경례를 쓸던 젊은 비구니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그러나 그 눈빛은, 세준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고요한 연못 위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듯 맑은 눈이었습니다. 법명은 묘옥이라 하였습니다. 여승의 법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물기가 많은 듯했습니다. 출가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비구니로 나이는 세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깊었고 웃음이 드물었지만 한 번 웃으면 오래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경전 한 구절의 뜻을 주짓게 물었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묘옥에게서 답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한문 구절을 풀어냈고 세준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때로 경내 귀퉁이 바위에 나란히 앉아 그를 논하고 세상을 논하였습니다. 누구도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곳을 진리를 함께 바라보는 사이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세준의 공부는 더디었으나 마음은 날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묘옥과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더 그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장작을 패는 소리, 새벽마다 그녀가 치는 범종 소리, 그녀가 마당 모퉁이 능소화 아래 잠시 멈추어 서던 뒷모습, 세준은 그 모든 모습, 그 모든 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두렵고 쓰지 않자니 억울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묘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세준이 경내에 없는 날이면 경을 읽다가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그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출가의 순결서원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런 두려움조차 그를 생각할 때면 잠잠히 가라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세준의 아버지가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이조판 서댁과 혼담이 이루어졌으니 속히 돌아오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돌아가기를 미루었지만 부모의 명을 어떻게 어기나요? 세준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양반과 자제가 사찰에 머물며 비구니와 정을 나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 이미 한 자락 돌고 있었고 마침내 그 소문이 부친의 귀에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세준은 달빛이 좋아 묘옥이 혼자 경을 읽고 있는 지장전 처마 아래로 갔습니다. 밝은 달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야 하오. 묘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달빛을 받아 촉촉이 빛났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셔야지요. 묘옥 스님, 나는 선비님, 맹세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던 결국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세주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무르다가는 영영 불효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불효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세주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절을 떠나면서 세주는 일주문 어귀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옥이 도량 한가운데에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장했고 세주는 그 모습을 평생의 그림으로 가슴에 걸어두었습니다. 세주는 돌아가 혼례를 올렸고 부친의 명을 따라 과거를 보고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아내는 전형적인 조선 양반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곱고 순한 여인이라 세준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거나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3년 만에 아내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따라갔습니다. 세주는 그 후 다시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취를 권할 때마다 그는 웃음으로 물리쳤지만 자신도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에 오래된 자리가 있어 그곳에 다른 무언가를 들이기가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묘옥은 그 절을 떠나 여러 선방을 돌면서 더욱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묘옥은 절의 주지가 되었고 비구니들 사이에서 계율이 엄하고 가르침이 깊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불을 마치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면 그 옛날 절어기를 내려가던 젊은 선비의 뒷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눈을 감고 염주를 굴렸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평생의 화두 삼아 데리고 살아야죠. 봄날이 지나가듯이 욕망이나 생각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김세주는 이조참판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친이 시키고 가문이 강제하던 벼슬에 대해서는 주어진 일이라 열심히 봉사했을 뿐 미련은 없었습니다. 퇴직하니 마음이 텅 빈 듯 허하여 세준 노인은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고 오래된 기와처 마을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세준 노인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갈망이 자기 안에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쇠 했습니다. 그저 사찰을 순례하는 것이 남은 삶을 보내는 자기만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한양 근교 어느 산자락을 오르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구니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 끝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있는 노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와 앉은 자세의 고요함. 어딘가 낯설지 않은 모습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백년 세월이 서로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흰머리, 굽은 허리.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연못 위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눈빛. 놀란 세준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묘옥 스님, 그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스님은 마치 세준이 어제 떠난 사람처럼 말하였습니다. 세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헛기침하였습니다. 묘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준이 암자를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 비구니 제자들은 주지 스님의 체면이 손상된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 젊은 비구니는 세준이 자리를 비운 틈에 묘옥에게 직접 말하였습니다. 주지 스님, 저 노인네가 왜 이리 자주 오시는 겁니까?
절집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묘옥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이다. 그 인연에 함부로 선을 긋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느니라. 세준의 예뻤들 사이에서도 한마디씩 나왔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비곤이 절에 드나든다는 것은 어른의 채모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준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채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만남에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따랐습니다. 한 번은 찾아갔다가 주지 스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는 이야기를 대중 스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세준은 발길을 돌렸으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묘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결국 묘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찾아올 것이오. 묘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50여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젊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봄의 열정이나 설렘보다는 가을의 고요하고 깊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준은 경내바위에 앉아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였고 묘옥은 귀를 기울이며 가끔 짧게 답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가장 잘 느꼈습니다. 세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님, 이번 생이 후회스럽지 않소? 후회라는 것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오지요. 선택을 안 했으니 전제도 있을 수 없지요. 다른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제가 아닐 테고요. 그러면 이 만남은? 이 만남은 당신이 있어서 그냥 좋습니다. 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차를 음미하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긴 대화보다 값졌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경내에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다 세준이 무심코 묘옥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두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묘옥이 멈추었습니다. 세준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묘옥이 먼저 걸음을 옮겼고 세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세준은 생각하였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 곁에서 손 하나를 잡지 못하는 자신이 가엾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잡지 못한 손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더 오래 더 깊이 지켜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옥 역시 그날 저녁 예불을 올리며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더 확실히 붙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주지 스님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세준 노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준이 묘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소이다. 묘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찮으십니까? 그렇소. 의원은 올겨울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 하더이다. 묘옥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겁니까? 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림을 같이 하면 어떻겠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대 곁에 있고 싶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지나가고 처마 및 풍경이 낮게 울었습니다.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묘옥이 세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맑고 슬펐습니다. 세주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겠소. 그대가 곁에 있어 주어서 이번 생에 나는 참 좋았소. 묘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준이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소. 묘옥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50여 년 전 새벽 처마 아래서 처음 보았던 그 미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러지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한마디에 세주는 만족했습니다. 세주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다음 해봄 암자에 당도하였습니다. 묘옥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당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밤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준 노인이 세상을 버린 다음해 가을, 묘옥 비구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적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제자들은 오래도록 기억하였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느니라.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붉게 물들고 겨울이면 하얗게 덮이는 그 산은 변함없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말들은 바람에 섞여 어디론가 흩어졌지만 나란히 앉아있던 바위와 앉아서 바라보던 그 산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부부 인연은 전생에 8,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현생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선가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인연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